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깨지고,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사소한 말 한마디로 무너지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참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순간의 말과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는 때로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관계를 맺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말을 내뱉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개입하지 말아야 할 일에 개입하는 순간 삶의 균형은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할 9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인 승민과 정우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둘은 학창 시절부터 친한 사이였지만 성격은 달랐습니다. 승민은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이었고 정우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향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일상 이야기를 나누던 중 승민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정우야, 너 그거 알아? 너 요즘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소탈했는데 요즘은 너무 조심스럽고 거리감이 느껴져. 정우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저 가볍게 한 말이었겠지만 그 말은 정우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승민은 자신의 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정우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변한 것이 잘못된 걸까?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아무렇지 않게 말을 내뱉고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 말을 듣고 상처받거나 오랜 시간 고민하며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우는 회사에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고 상사에게 심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힘든 하루를 보낸 정우는 우연히 동료와 점심을 먹으면서 자신이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너 요즘 많이 변했어.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노력이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결국 그 말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견하는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승민은 평소 친한 후배 지훈의 연애 문제에 깊이 개입하곤 했습니다. 지훈이 연애 상담을 하면 승민은 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여자친구는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정작 지훈이 연애 문제로 힘들어할 때 그 조언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결국 지훈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좋은 의도로 남의 일에 개입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처럼 하지 말아야 할 9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내뱉지 말아야 할 말, 듣지 말아야 할 말, 참견하지 말아야 할 일. 이 3가지 범주에서 각각 3가지씩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내뱉고 후회했던 말이 있나요? 혹은 듣지 말았어야 할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했다가 오히려 후회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절대 내뱉지 말아야 할 말, 세 가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마디 말로 관계가 틀어진 경험이 있나요? 가까웠던 친구가 어느 순간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고 가족과의 사이가 서먹해지고 직장 동료가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않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떠올려 보면 아마도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말 한마디는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내뱉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말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상대의 노력을 가볍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잖아. 다들 다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해.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은 별 의도 없이 나온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오랜 시간 준비해서 발표를 마친 후 기대하는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그 정도야 누구나 할 수 있지 라고 말한다면 그 친구는 얼마나 허탈할까요?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오랜 다이어트 끝에 체중을 감량했다고 말할 때 그 정도 빠지는 건 금방 다시 찌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요? 말하는 사람은 가볍게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말, 절대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상대의 가치를 낮추는 말입니다.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넌 예전부터 안 되는 게 많았어. 그런 성격이면 앞으로 힘들 거야. 이런 말들은 상대를 규정짓고 그 사람이 성장할 기회를 빼앗아 버립니다. 한 사람을 특정한 틀 안에 가두는 말들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꺾어버리는 독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한 동료에게 너는 원래 실수가 많잖아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계속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느낄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시험에서 기대만큼 성적을 받지 못했을 때 넌 공부머리가 원래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특정한 모습으로 상대를 단정짓는 말은 그 사람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굴레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처를 덧내는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이런 말들은 후회를 더 깊게 만들고 상대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해봅시다. 그때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조심하라고 했잖아 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위로받기보다 더 깊은 좌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힘든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너 처음부터 너무 올인했잖아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더욱 자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에게 현실을 일깨워주고 싶어서 혹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돕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지적하는 말들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 앞으로가 더 중요해. 너라면 다시 잘 해낼 거야. 같은 말들이 상대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말을 내뱉고 후회한 적이 있나요? 혹시 상대를 가볍게 만들거나 단정짓거나 후회를 키우는 말을 하진 않았나요? 만약 그런 말이 떠오른다면 지금부터라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절대 듣지 말아야 할 3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진 적이 있나요? 아침부터 상사의 날카로운 말에 찔리고, 친구의 무심한 농담에 상처받고, 가족의 한숨 섞인 말에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비수가 되어 우리를 찌르고, 때로는 족쇄가 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절대 듣지 말아야 할 3가지 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말들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내가 그런 걸 해낸다고? 괜히 시작했다가 후회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조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 가까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괜히 시작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무모한 걸까? 결국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이 자신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둘째, 여러분을 비교하는 말입니다. 너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하네. 내 또래들은 다 이 정도는 하는데 내 동생은 벌써 저만큼 했어. 비교는 겉으로 보면 자극이 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속도도 다르고 목표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비교당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다른 동료들은 더 빨리 하는데 넌 왜 이래? 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무능력한 사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친구들과 비교당하며 자란 사람들은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어제의 여러분과 비교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 정도 일로 예민하게 굴지 마. 다들 참고 사는데 너만 유난 떠는 거야. 별것도 아닌 일로 왜 그렇게 신경 써? 여러분이 힘들다고 말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반응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면 여러분은 점점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다들 잘 버티는데 나만 이상한 건가? 나는 좀 더 강해져야 하는 걸까? 결국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다면 그 힘듦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이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 그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말들로 인해 상처받아 왔나요? 혹시 누군가의 말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한 적이 있나요? 혹은 비교당하며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감정을 무시당하며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다음으로 우리가 절대 참견해서는 안 되는 3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좋은 의도로 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 적이 있나요? 가까운 사람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과 멀어졌던 경험은 없었나요?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위해 조언하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조언이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도움이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절대 참견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만 조심해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첫째, 타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참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그런 선택을 했어? 그건 너한테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은 조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의 삶을 통제하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 깊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인데, 주변 사람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직장을 그만두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분명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부담이 됩니다. 사람마다 삶의 속도가 다르고 선택의 기준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의 삶에 개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선택한 길을 존중하세요. 그 길이 여러분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인의 외모와 몸에 대한 참견입니다. 살 좀 빼야겠네. 요즘 좀 피곤해 보여. 그 머리 스타일은 너랑 안 어울려. 이런 말들은 무심코 던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일수록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누군가의 외모에 대해 말하고 싶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그 말을 듣고 상대가 기분 좋을지 말입니다. 셋째, 타인의 관계에 대한 참견입니다. 그 사람하고 계속 만나도 되겠어? 왜 아직 결혼 안 해? 그 친구 별로던데 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누군가의 연애나 결혼, 우정 관계에 대해 쉽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당사자만이 가장 잘 아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랜 고민 끝에 연인을 선택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은 너랑 안 맞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혹은 여러분이 어떤 친구와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물론 상대방을 위한 충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겪어보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의 관계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 필요할 때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삶에 과하게 개입했던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의 참견 때문에 상처받았던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한 걸음 물러서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조언이 아니라 이해와 지지를 통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절대 뱉어서는 안 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말을 내뱉고 난 뒤 후회했던 적이 있나요?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적은 없나요?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첫째, 후회할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 너를 도와줬는데 너는 왜 이러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됐어. 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이야.
이런 말들은 후회와 원망이 섞여 있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상대에게 닿으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상대가 그것을 빌미로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처음에는 감사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같은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조건이 없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상대를 원망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더 현명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타인의 아픔을 가볍게 말하지 마세요. 그 정도 일로 왜 그렇게 힘들어해? 다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이런 말들은 상대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힘이 날까요? 아니면 더 외롭다고 느낄까요? 누군가의 아픔을 가볍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조언보다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이렇게 짧은 말 한마디라도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거짓된 위로를 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넌 분명 더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될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현실을 외면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어떻게든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말이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정말 괜찮아질까요? 어쩌면 그 사람은 나는 평생 괜찮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내 감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위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겠다. 그 상황이라면 나라도 정말 슬펐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진심 어린 위로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혹은 이런 말을 듣고 상처받은 적이 있나요? 말은 마음을 전하는 도구이지만 때로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절대 들어서는 안 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말도 있지만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빠지나요? 혹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상처받나요? 오늘은 우리가 절대 귀 기울여서는 안 될 세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말들만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첫째, 이유 없는 비난과 비평을 듣지 마세요.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은 듣는 순간 가슴에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이유 없이 비난하는 말은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삶의 방향을 흐트러뜨립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가 정성을 다해 색칠을 하고 있는데 어른이 다가와 이 색깔은 이상해. 너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쩌면 그 아이는 그 말을 평생 마음에 담고 자신의 창의력을 의심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근거 없이 비판하는 말은 절대 듣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조언과 단순한 비난은 다릅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이라면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만 단순히 상처를 주기 위한 말이라면 그런 말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야 합니다. 둘째, 비교와 경쟁을 조장하는 말을 듣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넌 왜 그래? 누구는 벌써 이렇게 됐대. 너는 언제쯤이야? 남들도 다 힘든데 너만 유난 떠는 거야. 이런 말들은 듣는 순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한 사람과 비교를 피하면 곧바로 또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SNS를 통해 남들의 화려한 삶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벌써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너무 뒤처진 것 같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만의 속도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교하는 말, 경쟁을 조장하는 말은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런 말들은 듣지 마세요. 셋째, 여러분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말을 듣지 마세요. 넌 절대 안 될 거야. 그건 너무 무리한 꿈이야. 그냥 현실적으로 살아. 그런 걸 하겠다고? 웃기지 마. 이런 말들은 듣는 순간 우리의 꿈과 가능성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꾸준히 공부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너 같은 형편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 괜한 꿈 꾸지 말고 현실적으로 살아.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성공했고,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용기를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말들은 절대 듣지 마세요. 그런 말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서 상처받은 적이 있나요? 혹은 이런 말을 듣고 흔들렸던 적이 있나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이런 말들을 걸러낼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절대 참견해서는 안 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심지어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 보일 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한마디 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모든 참견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참견은 상대를 힘들게 만들고 어떤 참견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 참견해서는 안 될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한 참견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 난 내가 좀 더 현실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쉽게 던지는 말들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많이 오가는 대화이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상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상대에게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걸로 먹고 살 수 있겠어. 안정적인 게 최고야. 그냥 계속 다녀. 이 말들이 정말 청년을 위한 조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한 삶을 강요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선택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참견하지 마세요.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거 이해가 안 돼. 넌 내 배우자를 좀 더 단속해야 해.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나중에 큰일 나. 이런 말들도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하는 말들입니다. 가족 문제는 민감한 주제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자녀 교육 방식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저런 조언을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나서서 판단하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할 때 옆에서 조용히 힘이 되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누군가의 인간관계에 대해 참견하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 너 걔랑 계속 친하게 지내는 거 별로야. 저 사람이 너한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 이런 말들은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싫은 사람이라도 상대에게는 소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모르는 사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걱정했습니다. 걔는 원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너 결국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녀는 친구를 믿고 함께 일했고 결국 그들은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만약 그녀가 주변의 말을 듣고 친구와의 인연을 끊었다면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진심으로 걱정될 때 한마디 정도 조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선택은 상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참견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어쩌면 우리가 하는 참견이 상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조언이 상대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혹시 누군가의 참견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이 선의로 한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